저는 개발에 필요한 최신 GitHub 코파일럿 기능 및 유용한 팁을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정비하다 보니까 개발에 꼭 필요한 기능이라기보다는 이제 최신 GitHub 코파일럿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기능 및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코파일럿을 기존처럼 이게 자동 완성 도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실제로 바이브 코딩을 이제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린 거고요. 준비된 9가지 실전 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생산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GitHub 코파일럿은 그 토큰 기반이 아니라 프리미엄 리퀘스트로 이제 과금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나 프로 플러스 둘 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또 프리미엄 리퀘스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가 돈을 아끼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거 전략적으로 프리미엄 리퀘스트를 아낄 수 있는지, 그리고 직접 같이 할 수 있는 시스 9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GitHub 코파일럿이 2026년도에 이제 들어오면서 멀티 에이전트 코딩을 이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상은 크로우드가 그 퍼스트로 이제 나가고 있고 GitHub 코파일럿이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크로우드 프로나 맥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GitHub 코파일럿 프로나 프로 플러스에 비해서 좀 비싼 감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충분히 GitHub 코파일럿 프로 플러스로 한 달 정도 바이브 코딩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크로우드 오프스 같은 경우는 비싸잖아요. 그리고 비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약간의 야매를 통해서 충분히 제공되는 프리미엄 리퀘스트로 쓸 수 있는지를 오늘 팁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걸 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이나 프롬프트나 스킬이나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그 크로우드랑 매우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크로우드가 먼저 주소를 선도했고 그리고 GitHub 코파일럿이 그걸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좀 다른 묶음이지 거의 구성이 같다는 거 마지막 부분에 표해가지고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이제는 워크플로우를 얼마나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가 결과적으로 훌륭한 퀄리티를 내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거든요.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비용 취득하는 태스크 싱크라고 하는 걸 확장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은 이제 뒤에 이제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해도를 퍼센테이지로 해가지고 조금 더 결과를 높이는 방법을 실습을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코파일럿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GitHub가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GitHub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러한 로고들을 제공하고 있고, 근데 오늘은 이제 VS 코드랑 그리고 CLI, SDK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히 코파일럿 CLI랑 SDK를 좀 설명드리면은 GitHub 코파일럿은 기본적으로 VS 코드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인베딩돼서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CLI, 그러니까 터미널이죠. 터미널 형태에서 마치 그 크로우드 코드처럼 거의 동일한 느낌으로 바이브 코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CLI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코파일럿 SDK라는 걸 제공해 주고요. 이 SDK를 이용하면은 소스 코드에서 마치 에이전트가 내장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에이전트를 품고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죄송한데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마이크를 켜주셔야 돼요. 여기 노트북 마이크를 켜야 되나요? 네, 지금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어요? 네. 그러면 잠시만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GitHub 코파일럿의 장점은 뭐냐면은 다양한 모델들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itHub 코파일럿은 크게 세 가지 모델, GPT랑 그리고 크로우드랑 그리고 제미나이 모델을 버전별로 제공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크로우드 오프스랑 소넷 그리고 하이쿠 모델을 4.5, 4.6 모델을 최신 모델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GPT는 가장 최신 모델 5.4인데 5.4 모델도 잘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로우, 미디움, 하이 그 레벨을 지정할 수 있게 더 확장됐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장점은 그 프로나 프로 플러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요 멀티플라이어는 그 배수거든요. 1배라고 하면 리퀘스트 하나를 사용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것은 무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사면은 이제 0x라고 되어 있는 모델을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크로 같은 거에 연결시켜서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드 오프스 4.6 같은 경우에는 3배수거든요. 한 번 리퀘스트를 던지면은 이게 프리미엄 리퀘스트가 삽이 깎인다는 의미죠. 그리고 더 좀 크리티컬한 모델이 있는데 오프스 4.6의 패스트 모드라고 해서 30배가 깎여요. 예, 그런 모델은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에이전트 모드입니다. 그 GitHub 코파일럿은 훌륭하게 에이전트 모드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전트 모드에서는 에이전트가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특정 파일을 이제 생성하거나 수정하고 심지어 삭제도 하는 그러한 이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는 그 오토 어프로브드라고 해서 요거를 완전히 자동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파일을 삭제하고 뭐 하면은 이제 커다란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이제 물어봤었는데 어느 정도의 모델이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고도화되면서 크로드를 포함한 GitHub 코파일럿을 포함한 전반적인 AI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자동화된 그런 진행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GitHub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그 /요로라고 해서 이걸 완전히 그냥 얘가 알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코파일럿 CLI인데 제가 느낌은 크로드 코드랑 거의 유사하다. 예. 그리고 명령어들도 거의 똑같다. 그러니까 아마도 크로드 코드를 많이 따라간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Shift 탭을 눌러서 뭐 플랫 모드라든가 에이전트 모드라든가 전환하는 것도 크로드 코드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크로드 코드를 이제 사용해 본 분이 계시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코파일럿 CLI를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코파일럿 CLI는 서버 모드라는 걸 제공해 주거든요. 원격의 동작 카드를 구성한 다음에 이제 원격으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코파일럿 SDK랑 잘 결합을 해서 되게 재미난 개발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인가 제가 이제 앉아 있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웠어요. 누웠고 저는 이제 노트북을 TV에다 연결시켜 놓고 누워가지고 있다가 또 이제 가입 코딩 결과 나왔나 또 일어나면서 하루 또 눕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핸드폰으로 지금 진행되는 모습을 이렇게 관찰하고 여기서 명령을 내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있습니다. 이런 기능. 기본적으로 AI 에이전트들은 리모트 기능이 있고요. 네, 이걸 잘 결합하면은 굉장히 편리한 좀 귀차니즘이 있으신 개발자들한테 아주 좋은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겠다. 자 이제 팁을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그 GitHub 코파일럿은 포크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내가 세션을 잘 진행하다가 요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것을 잘 보관하고 요걸 뻗어서 더 전개하고 싶으면은 요 포크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세션을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복제해서 이제 다른 실험을 하다가 망했어. 그럼 그 세션을 폐기를 하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런 포크를 잘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포크랑 유사한 기능은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체크포인트는 이제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중요한 지점을 이제 코파일럿이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거기를 클릭해가지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포크를 통해서 원본 세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롭게 세션을 복제해서 이제 세션을 이제 전개를 하면은 다양한 응용이 되겠죠. 네, 다음 이제 프로젝트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이거는 좀 GitHub 코파일럿이나 클로드 코드나 관련된 AI 에이전트를 이용해 본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아실 만한 이제 명령이죠. 슬래시 이닛을 하면은 그 인스트럭션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크로드 기준에서는 crud.md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표준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 MD 파일은 이제 에이전트 MD가 되겠죠. 그리고 정책 파일을 현재 프로젝트를 분석해서 이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그 자동으로 생성된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이제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근데 코파일럿 인스트럭션스라고 하는 그 문서는 세션이 시작될 때 자동으로 로딩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간결하게 만들어주는 게 좀 주요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뭐가 동작하고 이럴 때는 저런 게 동작하고 하는 그런 룰 규칙에 좀 잘 정돈된 문서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 꿀팁으로는 파일별로 규칙을 분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결하게. 근데 재미난 것은 그 크로드랑 그 GitHub 코파일럿이랑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크로드는 토큰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토큰을 많이 쓰면은 그 비용이 더 나아가는 구조라면은 GitHub 코파일럿은 프리미엄 리퀘스트이기 때문에 토큰에 대한 저항감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GitHub 코파일럿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리미엄 리퀘스트를 적게 사용하는 그런 양해를 좀 이용하면은 충분히 적은 비용으로 한 달 내내 행복하게 잘 쓸 수 있다는 게 여기서 이것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크리에이트 인스트럭션을 하면은 이러한 정책들을 별도의 파일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크로드랑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크로드는 룰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라면은 그 GitHub 코파일럿은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그 디렉토리에 각각의 파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한 정책들을 코파일럿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이렇게 포함시켜서 정책을 조립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프롬프트 파일인데 크로드에서는 커맨드라고 하죠. 커스텀 커맨드라고 하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프롬프트라고 하면은 그 AI를 통해서 적절한 프롬프트가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그 MD 파일로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고 나면은 슬래시 커맨드를 쳐가지고 그 명령어를 반복적으로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유리한 것들, 베리데이션 시트라든가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웹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어떤 일련의 행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명령어로, 여기서는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슬래시 해서 명령어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손을 좀 적게 쓰게 되겠죠.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골뱅이 달러 해가지고 인자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 다음 라인 인수로 넣어주면은 그게 인자가 잘 전달돼가지고 잘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조사할 때 조금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슬래시 세이브 프롬프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GitHub 코파일럿 문서에 없습니다. 이 세이브 프롬프트. 그리고 이게 잘 보시면은 기본의 그 GitHub 코파일럿 형태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환각인가? 라고 하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VS 코드에는 있어요. VS 코드의 코파일럿 도큐먼트에서는 있고 실제로 이게 명령이 동작을 합니다. 실제 동작을 해요. 근데 CLI에서는 안 되는 걸로 봤을 때는 그 GitHub 코파일럿의 뭐랄까 그 안정화된 명령어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create 프롬프트를 이용할 수 있게 좋겠다. 다음은 이제 디스크립션이 스켈러에서 자동 로드되는 기본적인 구성을 통해서 내가 원할 때 스킬이 발동되는 그러한 걸 이제 간단하게 말로 말씀드릴 텐데요. 원래는 요 스킬이라는 게그 코드에서 만들어졌고요. 원래는 요 스킬이라는 게 아까 제가 물씬 말씀드렸던 커스텀 커맨드로부터 발전이 된 거거든요. 이제 커맨드로 이제 프롬프트를 단순화해서 명령어로 치다 보니까 이게 그냥 AI와의 대화 속에서 자동으로 동작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스킬이라고 하는 컨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스킬이라는 것은 그 기본적인 커스텀 커맨드에서 야물로 된 그 메타 정보의 디스크립션을 읽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GitHub 코파일럿도 이제 크로드 스킬을 가져왔고요. 구조는 이제 에이전트 스킬이라고 해서 표준화된 형태를 이제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스킬이 잘 동작을 한다. 그렇다면 이제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얘가 이제 스킬이 발동되는 거기 때문에 잘 디스크립션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쁜 케이스로는 뭐 테스트 관련 스킬이다. 이거는 모호하죠. 그래서 뭐 특정 단위 테스트에 뭐 어떤 컴포넌트에 어떤 API 핸들러 커버리지에서 이 스킬이 발동되라 라고 디스크립션에 그러니까 자세하게 적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스킬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그 스킬의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필요할 때 이게 늦게 로딩이 돼요. 그러니까 그 뭐 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드.md죠. 그리고 이제 코파일럿은 instructions.md가 되는데 이게 세션이 시작될 때마다 무조건 로딩이 된다고 했죠. 이 말인즉슨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모델이 그러니까 가중치, 그러니까 중요도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고를 판단하기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합니다라고 하면 요 말의 의미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요. 예, 비슷한 원리로 AI도 그 명령, 그러니까 수액 요청한 것을 처리하거든요. 가장 베스트한 것은 특정 작업을 할 때 그때 이제 스킬이 로딩이 돼가지고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크로드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장점으로 발현되냐면은 토큰 개수를 아낄 수가 있다는 거죠. 초기에 모든 내용들이 로딩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한 이제 장점이 있고, GitHub 코파일럿에서는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컨텍스트의 모든 것들이 다 로딩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적절한 그 명령어가 제대로 잘 수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더 나아가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 관련된 이제 얘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커스텀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그 GitHub 코파일럿은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에이전트는 일단 세션마다 우리가 이제 GitHub 코파일럿 그 채팅 창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에이전트라면은 이것을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보안 전문가야, 또는 나는 개발 전문가야, 또는 나는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야라고 하는 것을 에이전트한테 잘 이제 규정을 시킨 다음에 이 에이전트가 동작하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페르소나로 잘 가장해서 역할을 부여하면은 정말로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GitHub라고 하는 이제 메타 디렉토리에서 에이전트라고 하는 곳에 뭐 이름의 에이전트 MD 이렇게 커스텀 에이전트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에이전트를 구성하면은 이제 그 뭐죠? GitHub 코파일럿 창에서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목록에 뜨게 됩니다. 복수기를 당연히 등록할 수가 있고요.
뭐 간단한 이제 그 활용으로는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할 때 바로 개발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자가 기획을 한 다음에 이 기획을 근거로 해서 개발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개발 설계가 끝나면은 설계대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되죠. 각각 역할들이 다르고 바라보는 그 관점들, 시선들이 다르고요. 근데 이런 덩어리들을 에이전트라고 하는 각각의 단위로 잘 만들어 놓고 에이전트를 전환함으로써 동일하게 전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이렇게 하는 게 퀄리티가 높아요. 실제로도. 네,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뭐 아까 인스트럭션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라든가 그리고 에이전트라든가 이러한 셋들은 다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그 명령어로 AI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받으면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명령 속도를 좀 사용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제 핸드오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재미난 거예요. 어떤 에이전트가 이제 역할을 다하고 요 결과를 다른 에이전트에 전달을 하고 싶어 그랬을 때 핸드오프라고 하는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제 명령어를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유되어 있는 화면처럼 코드 리뷰어가 이제 코드 품질과 보안을 검토를 했어요. 한 다음에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에이전트의 구현 시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요 내용을 전달시켜서 구현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좀 재미난 동작성이고요. 그래서 그 커스텀 에이전트를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텀 에이전트에서 이제 야물 형태의 그 속성들을 좀 우리가 좀 학습을 해서 이렇게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겠다. 네, 다음은 메모리에 맡길 것이냐, 인스트럭션에 맡길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전 좀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메모리에 대한 개념은 역시나 또 스크럼대에서 왔습니다. 크로드에서 이제 메모리는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중요한 순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딘가에 잘 기록을 해놓고 유사하는 상황에서 꺼내 쓸 수만 있다면은 굉장히 성과가 좋아지겠죠, 그죠? 그런 컨셉인데 이런 컨셉을 GitHub 코팔럿도 잘 가져와가지고 메모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느냐? 얘가 GitHub 코팔럿이 알아서 판단하기도 하고요. 하다가 중요하다고 느끼면은 메모리에 저장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저장하라고 명령을 하면은 이 메모리에 영구적으로 기억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GitHub 코팔럿은 한 28일 정도, 한 달이죠. 한 달 정도 이 메모리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삭제해버려요. 마치 사람이 그거 한 것처럼. 중요하지 않으면은 다시 꺼낼 쓸 일도 없으니까 결국엔 없어지는 게 좋잖아요. 근데 중요하다면은 계속해서 꺼내 쓸 것이고 계속해서 그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이동하겠죠. 네, 동일한 이제 메커니즘으로 메모리를 설계를 해놨고요.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할 것이냐, 인스트럭션에 저장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것을 이제 구분해가지고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다. 네, 다음 이제 MPC인데 MPC는 많이 들어보셨죠? MPC가 나오기 전에 벌써 좀 됐는데 MPC도 역시 크로드에서 이제 사용한 것이 이제 표준화가 된 것이고 MPC는 막 이제 AI 에이전트에 이제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능을 부여하죠. 두 가지 형태를 제공하고요. 원격 MCP, 그다음에 이제 로컬 MCP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해 주는데 뭐 원격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HTTP 프로토콜 형태로 해서 MCP 규약대로 이제 제공을 해주면은 그것을 잘 갖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GitHub 코팔럿도 마찬가지로 MCP를 잘 제공을 해주고요. 표준화된 그런 프로토콜을 잘 이제 지원해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그 CLI 헤드리스 모듈을 이제 사용하는 것인데
보시면은 이제 코파일럿에 이제 P라고 하는 이제 옵션을 주고 프롬프트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프롬프트에 맞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동작을 하게 되고요.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프롬프트를 주고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수행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VS 코드에서 이제 채팅 화면에서 그 코파일럿 CLI를 별도로 또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대화형이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한 미래한 다양한 방식들을 이제 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제 컨셉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컨셉과 유사합니다. CLI 형태, 그래서 잘 이제 구성해 놓고 이제 로컬에서도 실행하고 원격에도 실행할 수 있게 해놓고 그리고 나아가서 SDK로 이제 내장시켜서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디스턴스들을 늘려서 사용하게 되고 어떤 이름들이고요. 네, 다음은 이제 코파일럿 SDK인데 그러니까 CLI까지만 제공해주면 역시 이제 툴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CLI 환경에서 이제 그 코파일럿의 에이전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라면은 더 나아가서 SDK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언어, 타입스크립트도 제공해주고 파이썬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제 C# 그 라이브러리도 제공해주거든요. 그러한 이제 언어를 통해서 내장해서 이제 코파일럿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가 있고요. 그 CLI의 거의 모든 기능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프롬프트라든가 에이전트라든가 그리고 스킬이라든가 훅이라든가 MCP라든가 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이제 코드상에서 호출해서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훅인데 훅은 특정 이제 처리를 할 때 이제 프리 툴 유즈나 퍼스트 툴 유즈를 통해서 앞뒤로 어떠한 행위를 부여할 수 있어요. 이제 기본적인 그 컨셉은 그렇고요. 뭔가 이렇게 수행이 되면은 이제 어떠한 이제 명령을 통해서 이제 처리한다. 예를 들어서 소스 코드를 생성하면은 그 소스 코드를 이제 프리티어를 통해서 이쁘게 이제 포맷을 잡아준다라든가 아니면 트리툴 유즈를 이용할 때는 명령어가 이제 시스템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시로는 이제 RM도죠. 모든 걸 다 날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트리툴 유즈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그 동작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nen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스톱이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이제 멈추는 거죠. 그리고 훅은 아까 그 크리에이트 시리즈처럼 크리에이트 훅을 통해서 AI와 대화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클라우드 코드랑 기터브 코파일럿 대응도를 제가 이제 해봤는데 왜냐면은 이제 클라우드 코드 많이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단점이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코드는 토큰 기반이라 토큰을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큰을 적게 쓰는 게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그 클라우드.md처럼 그 정책 파일을 만들 때 정책이 각각의 그 단어들이 토큰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변환되죠? 영어에 비해서 한글 글자가 토큰을 더 많이 써요. 여기서의 전략은 이런 정책 파일은 영어로 만든다.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만든다. 이런 식이라면은 기터브 코파일럿도 이런 유사한 좀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프로젝트 규칙은 prod.md 그리고 기터브 코파일럿은 코파일럿 인스트럭션스 md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에이전트 MD라고 하는 파일로 다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파일별 규칙은 크로드는 뭐 크로드 룰스라고 하는 디렉터리, 그리고 GitHub Copilot은 인스트럭션스의 그 각각의 인스트럭션스의 MD 파일이 되는 거고요. 재사용 프롬프트는 크로드는 커스텀 커맨드라면은 GitHub 컴파일럿은 프롬프트 파일즈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기능 동일합니다. 스킬 패키지는 크로드 코드랑 그 GitHub Copilot이랑 동일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커스텀 에이전트는 그 크로드 에이전트의 이제 무슨 MD라면은 GitHub는 에이전트의 어쩌고 에이전트 MD 이런 그 파일 구조를 가지고요. 자동 메모리는 크로드는 오토 메모리라면은 GitHub Copilot은 코파일럿 메모리. 이제 중요한 이제 차이점은 28일 동안만 기억한다. MCP 연동도 거의 유사하고요. 그 설정 위치만 좀 다르고 위치랑 이름만 좀 다르고요. 훅 플러그인은 이제 GitHub Copilot은 훅 익스텐션으로 거의 동일하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네. 테스크 싱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 소개할 건데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혹시 여기 GitHub Copilot 쓰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손. 예, 내시고 GitHub Copilot이 참 좋습니다. 비용에 비해서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토큰 기반이 아니라 프리미엄 리퀘스트, 그러니까 요청단 그 과금을 하는 방식이고, 프로는 500회 맞나요? 프로가 300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프로 플러스는 1500이어서 아까 그 배수 있잖아요. 1배수인 모델은 한 달 내내 쓸만해요. 그런데 오프스를 쓰고 싶은데 오프스를 그냥 쓰면 금방 다 소진해버립니다. 금방. 그리고 오프스 퀘스트 모델을 써버리면 진짜 하루 만에 눈 깜빡하면 다 써버려요. 이러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태스크 싱크라는 걸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또 확장이고요. VS 코드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는 확장 기능입니다. 이게 뭐냐? 내가 이제 에이전트에게 뭔가를 요청했어요. 요청했을 때 이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끝나지는 않잖아요. 중간에 뭔가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물어볼 수 있는 시점을 가로채가지고 이 테스트 싱크에서 또 다른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좀 눈치채셨죠? 이것을 첫 번째 리퀘스트가 끝나지 않게 무한대로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리미엄 리퀘스트가 하나만 사용되고 실제로는 그게 50회도 될 수 있고 100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막히기 전의 버전이었는데 이제 패스트 싱크를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2시간 넘게는 못 쓴다. 그건 좀 뭐랄까 제한이 좀 생겼는데 그래도 50배 막 이렇게 더 많은 이제 명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일단 그 태스크 싱크를 쓰시려면은 VS 마켓플레이스에서 태스크 싱크를 어떻게 설치하시고요.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별도의 이제 마치 GitHub Copilot 채팅 화면처럼 또 별도의 창이 뜹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정책 파일에서 어떤 수행이 끝나면은 요청을 종료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요청에 대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걸 종료하지 말고 테스트 싱크를 호출하라고 이렇게 정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계속 이제 돌면서 동작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태스크 싱크가 이제 뒤에서 이제 소개할 이제 이해도의 좀 팁과 맞물려 가지고 이 프리미엄 리퀘스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좀 극대화된 그러한 효과를 발생하거든요. 예,
이따 간단히 보여드릴 것이고요. 다음은 이게 좀 재미난 건데 병렬 세션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터브 코팔럿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줘요. 제가 이걸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네, 좀 키워볼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라고 있거든요. 그 플러스를 누르면은 새로운 세션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넘어갔는데 여기 지금 보여지는 목록이 각각의 세션이고요. 각각의 세션을 누르면은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수행이 되고 있어, 실행이 되고 있어. 그랬을 때 그 플러스를 누르면은 아까 마지막에 플러스 누르기 전에 세션이 계속 동작을 합니다. 그 동작하고 또 다른 세션을 입력해서 동작시키고 또 플러스를 누르고 또 동작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작업들을 병렬로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을 기터브 코팔럿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몰랐을 때는 하염없이 기다렸죠. 원래 AI한테 뭔가 맡기면은 좀 걸리잖아요. 좀 바이브 코딩 좀 어려운 거 맡기면은 뭐 10분 동안 이제 기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 플러스를 누르고 새로운 세션을 만들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병렬로 다양한 것들을 요청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이제 서브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브 에이전트는 아마 최근에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추가된 것 같고, 그리고 설정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안 하면 이게 동작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브 에이전트가 동작하도록 하도록 체크를 하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기터브 코팔럿이 이제 뭔가 이렇게 내린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서 병렬로 이걸 쪼갤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얘가 이제 병렬로 쫙 쪼갠 다음에 에이전트들한테 딱 그 명령을 다 뿌려줘요. 그러니까 동시에 전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설정을 보니까 최대 5개까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개가 동시에 실행을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설정을 이제 활성화하려면은 챗 서브 에이전트의 allow invocations from 서브 에이전트라고 하는 설정을 이네이블 시켜야 됩니다. 이걸 이네이블 시키면은 얘가 갑자기 이제 병렬로 동작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올해부터 뭐 아시겠지만 멀티 에이전트 또 오케스트라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올해 이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기터브 코팔럿도 잘 그걸 수용해가지고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고 아마도 프로드 쓰시는 분들은 뭐 거의 동일한 느낌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해도 퍼센테이지 기법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이제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AI 에이전트한테 뭔가를 이제 시켰는데 막상 결과를 확인했더니 엉뚱한 걸 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진짜 왕왕 생기거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프롬프트를 작성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가다가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AI가 정말로 내 프롬프트를 이해했는지를 표시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해도를 표시하라고 했더니 신박하게 이해도를 잘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프롬프트를 진화시켰냐면은 너가 이해도가 95% 미만이면은 추가적으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되물어라. 물었을 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선택하면 할수록 그 이해도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수행하겠죠.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였죠? 갑자기 이름 까먹었어요. 태스크 싱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매번 그게 어떻게 되죠? 프리미엄 리퀘스트로 소비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오프스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뭐 하루 만에 다 써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태스크 어싱크라고 하는 것을 결합해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이제 맞이하실 수 있겠다라고 해서 팁으로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근데 대단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다양한 그 뭐죠? 뭐 플러그인, 뭐 크로드코드에서 제가 그 크로드코드에 동작하게 해주는 뭐 스토어파워라든가 다양한 플러그인 또는 뭐 어떤 그 뭐라고 플랜을 전개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거든요. 계속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서 계속 뭐 1번이네, 3번이네, 4번이네, 1번이네, 2번이네 하면서 계속해서 종합도가 올라가고 그 기획이 더욱 간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결합을 해서 사용하시면은 기타 코팔 밸런은 아주 좋다. 또 이걸 잠깐 실습할 것이고요. 다음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인데 그 역시나 이제 기타 코팔럿은 이제 토큰을 아끼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 리퀘스트를 아끼는 게 꿀팁이죠. 그래서 아까 뭐 소개시켜드리진 않았지만 모델을 선택할 때 오토를 선택하면은 10%를 깎아줘요. 그러니까 1배라고 하면 0.9배로 공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중요한 어떤 요청이 아니고 어떤 뭐 조사시킨다든가 외부로 그런 것들은 오토에도 잘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작업에는 그 아까 배수가 0인 거는 무료라고 했죠. 계속 쓸 수 있는데 GPT-5 미니도 무료예요. 그래서 꽤 괜찮습니다. 꽤 괜찮고 그래서 뭐 조사시키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무료인 모델로 쓰면 좋아요. 그리고 새 주제는 새 세션으로 이제 전개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지금 체크포인트에서 포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실험해보고 저렇게 실험해보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컴팩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토큰을 이제 압축시켜서 할 수 있는데 뭐 기터도 코파일럿의 어떤 그 리퀘스트를 아끼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다기보다는 동작성을 개선하는 그 팁이 되겠죠. 그리고 프롬프트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같이 전달하면은 AI가 이제 검증하는 그리고 이해도 기법 아까 말씀드렸던 것으로 이제 제 작업을 강수하는 이제 그런 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요 태스크 싱크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팁 중에서 기서 코팔럿 내놓는 가장 유용한 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네, 실습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실습 동작성을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구성은 뭐냐면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었어요. 마스터라고 하는 에이전트와 서브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었고요. 이 에이전트를 제가 100% 제가 당하는 게 아니라 AI한테 시켜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마스터라고 하는 게 뜨죠. 에이전트가 두 개가 등록되는데 마스터가 뜨는 이유는 이 서브가 마스터의 종수적인 에이전트 되는 거예요. 마스터가 이제 있고 마스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연하기 위해서 준비한 건 뭐냐면은 단순합니다. 마스터에 어떤 숫자를 던지면은 그거를 제가 요청한 서브 에이전트 개수대로 쫙 뿌려가지고 그냥 던진 숫자에 1을 더해서 다시 뱉어주면은 그걸 합계해서 결과를 던져주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예시지만 그 동작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몇 개라고 할게요? 10개라고 할게. 뭐 이런 식입니다. 서브 에이전트 10개의 모습을 던져서 공시에 수행해줘. 그러면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렬로 쫙 하면서 동작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시로 보이시죠? 네, 쫙 지금 병렬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건 그냥 예시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응용하실 수 있겠죠? 네, 동작가
완료가 됐고 그 결과가 이제 잘 나타났죠. 실제로는 뭐 이거 지금은 뭐 이런 건뭐 맡길 수는 없지만 동작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가능은 이제 그 이해도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그러면 내 마스터라고 그 이용해서 그리고 이해도 똑같고 이때 이해도가 92만 나가 내가 선택했을 때 객관 안단 펼쳐서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맞선 임팩도 나오죠. 제가 모호한 질문 해볼게요. 앱을 만들어도 하면은 얘가 어떤 앱을 만들어라는지 모를 테니까 해보겠습니다. (10%죠) 보이시죠?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이죠? 그러면은 레벨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이죠. 이제 100%는 됐어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 코드기에 의해서 코드가 구성이 됐고요.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띄어본 헬로 월드가 출력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태스크 싱크라고 하는 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아래쪽에 보시면 있어요. 이곳은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나옵니다. 태스크 싱크. 네, 이거 설치하시면 되고요. 태스크 싱크를 설치하시면 되고, 설치가 되면은 이렇게 마치 코팔러처럼 채팅 칠 수 있는 그런 그 화면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몇 명 이제 주면 되냐면 지금부터 이걸 이런 식으로 모든 대답의 끝에 에스크 유저를 호출해서 대화가 끝나지 않게 하면은 이제부터 핑퐁하듯이 위에서 얘기를 하면은 밑에서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오타. 그러면 아래쪽에서 제가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위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요청한 거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거기서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태스크 싱크가 받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프리미엄 리퀘스트를 아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다시 아래쪽으로 알았죠? 네, 지금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뭘 나도 치면 이제 세 개의 명령어를 쳤고 실제로 소비된 것은 프레임 리퀘스트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비싼 이제 크로드 오프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엄청 비싼 요 패스트 모드도 써보는 거죠. 필요할 때 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발표하기 위해서 만든 이 자료는 이제
돌아가시면 제가 다 배송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끝날 때 이제 그 기터브 코파일럿 프로 플러스를 의무화할 수 있는 이제 정보를 이제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총 300명을 이제 이제 제공해 한다 하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기터브에서 그런 이제 이벤트를 이제 제공해 주니까 의무화하시고 스토 플러스를 좀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태스크 싱크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서버 에이전트라든가, 그런 어떤 동작성이라든가 그 활용도에 대해서 오늘 좀 가져가실 수 있다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